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전반과 문화까지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2015년 을미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일 정말 깔끔한 날이죠.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께 아주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저희 경제돋보기도요, 이 새해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2015년 1월 1일 첫날의 경제돋보기, 오늘도 더 힘차게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2015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이 우리나라의 경기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2015년에 예상되는 기업의 경영 환경은 그리 밝지는 않다고 합니다. 2014년에 한국 정부는요, 이 가계 소득의 증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요,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 성장 둔화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 중국의 성장 둔화, 유로존의 경기 부진 등으로 글로벌 경제 역시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국내외의 성장 둔화로 국내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전 세계 경제 성장이 정체 내지는 둔화되면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요. 내수 환경도 기대만큼 확대될 여지도 적어서 전망이 어둡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면요. 대기업들은 최근 5년간 내부 거래의 비중과 금액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대기업 집단은 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지분 매각, 계열사 간 합병 등의 소유지배 구조 변경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삼성과 한화, SK, CJ 등 총수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대기업들은요.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비상 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이 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한화는 비상경영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투자와 신규 사업 계획 수립 등의 핵심 사안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총수가 수감 중인 SK와 CJ는 현재 어려운 시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CJ는 국내부터 해외까지 사업 확대 계획이 잇따라 연기되었다고도 합니다. 국내 대기업들이요, 이 올해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동향을 살펴보면요. 중소기업은 삼중고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나 인사이드, 그리고 엔저 장기화, 그리고 한국의 내수 부진 때문입니다. 중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이미 기술 경쟁력을 갖춘 일본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2015년 국내의 중소기업 내수 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임금 상승 둔화와 과도한 가계부채, 비소비 지출의 증가 등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서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인수합병 시장에서는요, 이 일본과 중국의 대외적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은요,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전무한 상황이라서요, 2015년의 M&A 시장은 여건상 우리 기업에게는 쉽지 않을 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올해 M&A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먼저 장기적 관점에서 재팬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해외 지역, 특히 이 유럽연합 국가의 첨단 소재와 부품 중소기업의 M&A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려면요, 중국 기업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중국과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영 분야에서는요, 또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이 급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국내 투자가 부진한 상황인데도 국내 기업은 국내보다 해외 생산으로 계속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해외 투자 규모는 현재 미국과 일본보다 높고 대외 개방 국가인 네덜란드보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가 2007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건요,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은요, 앞으로도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동시에 질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제조업 동향을 살펴보면요,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 의존하는 상황의 위험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 수출 대상국인 선진국들의 수입 증가세는 2014년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대 중반에 그쳤는데요. 이어 2015년에도 4%대 중반으로 약간 상승하는 등 이 선진국 수출 시장 환경의 개선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제조업에서는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의 올해 전망은요,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그래도 새해를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한국 경제가 힘차게 도약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캘린더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관심 있게 살펴보는 주가 흐름에 따른 지수는요, 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여러 이슈들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규칙한 변동도요, 때로는 규칙적인 움직임, 즉 패턴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런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캘린더 효과입니다. 캘린더란 말 그대로 달력을 뜻합니다. 즉, 이 캘린더 효과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따라 증시가 규칙적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미국 기업들은 보통 1월과 4월, 7월, 그리고 10월에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달에는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간에는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현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캘린더 효과의 사례로는요, 1월 효과, 서머랠리, 산타랠리 등이 있고요.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한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캘린더 효과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효과입니다. 통상 이렇게 해가 바뀌면요, 막연히 주가가 상승하리라는 기대 심리에 들떠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는데요. 이에 따라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1월 효과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 세법상 단기 자본 손실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자신이 보유한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최근에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먼저 매도하려고 하는 데에서 이 1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연말과 연초에 집중된 각종 보너스들이 증시에 반영되고요. 금융 전문가들이 새해를 맞아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내놓기 때문에 1월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유통에서는요, 새해 들어서 건강이나 취미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상품의 매출이 늘어나는 걸 말하는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캘린더 효과로는요, 서머랠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서머라는 말 그대로 여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6월이나 7월 사이에 여름 휴가 기간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정한 주가 상승을 말합니다. 주가 및 증시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와 같은 금융 전문가는요, 휴가를 떠나기 전 이 가을의 증시를 예측해서 주식을 미리 사놓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름 휴가 기간과 겹치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두고 바로 서머랠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캘린더가는요, 이 외국에서 발생한 개념이지만요, 이 글로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내 금융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1980년부터 2012년까지의 주가를 계산해 봤을 때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11월에 보통 주가가 평균 3.02% 상승에 가장 많이 올랐고요. 여름 휴가 기간인 7월의 주가도 2.75%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증시도요, 이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산타랠리와 서머랠리와 같은 캘린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우리나라의 주가가 해외 증시와 연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캘린더 효과는 선진국의 증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이례적인 캘린더 효과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12월에 들어가면서 대형주와 소형주 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특히 이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투자자들의 리스크 허용 한도와 시기적 특성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불규칙적인 것만 같은 주식시장에도 매해 어느 정도에는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캘린더 효과를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력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측할수록 복잡해지는 이 금융산업의 본질 때문에 캘린더 효과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없지 않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캘린더 효과를 단순한 현상으로 인지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 몇 년 동안 1월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두드러진 현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는 엔저 현상과 이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여파로 증시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캘린더 효과가 늘 정확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캘린더 효과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사실일 뿐이지 이것이 미래를 예측하거나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완전한 예측을 위해서 캘린더 효과를 사용하는 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요. 사실 완전한 예측이라는 게 존재하기 본다고도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어떤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은 투자자와 전문가의 분석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캘린더 효과 같은 불확실한 효과에 기대기보다는요, 저희 SS증권방송 새해를 맞아서 더 열심히 시청하시는 게 주식 투자에는 더 확실하고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신정을 맞아서요, 새해 복을 가져다주는 전통 문화에 대해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일 텐데요.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복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옛날부터 복을 받기 위한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물건 하나, 음식 한 가지에서도 좋은 기운을 빌어 복을 나누는 게 우리나라의 정서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새해에는요, 한 해의 복이 쌀알처럼 일어나라는 의미로 복조리를 사다가 문 위나 벽 등에 걸어두기도 했고, 정초의 복을 기원하면서 복주머니를 선물하기도 했고요. 복을 써서 먹는다는 의미가 담긴 만두와 보쌈을 정초에 먹기도 하며 1년 내내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감 가고 재미있는 한국의 복받는 전통 문화,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새해 첫날 아침에는요, 이 차례상에 올리거나 이웃과 더불어 먹기 위해 새찬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새찬과 함께 마시는 술을 새주라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술 가운데 특히 정월 초하루인 설날 아침에 마시는 술을 도소주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길경과 산초, 방품과 밀감피 같은 약재를 달여 빚은 도소주는 몸에 이로운 약주이자 겨울에 한시적으로 맛볼 수 있는 새시주라고 합니다.
복 중에서 가장 값진 복이 바로 건강한 복일 텐데요. 이 도소주는 나쁜 기운을 쫓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설날 아침에 차게 마신다고 합니다. 손님상을 차릴 때 이 도소주를 올려서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한 살 더 먹는 것을 축복하고 나이 든 사람은 한 살 더 먹는 것에 대한 서글픔을 달래며 서로에게 새해 건강과 안녕을 빌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 중에는요, 또 돈복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도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마음은 다름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재물복을 받으라는 의미로 우리 선조들은 모란꽃과 엿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이 모란꽃은요, 존귀의 상징으로 조선의 왕후 귀족들만이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서는요, 이러한 상징성으로 인해서 생활 공간에서부터 의례 공간에 이르기까지 널리 모란꽃을 그려서 장식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또 옛날부터 정초나 정월 대보름 아침에는 엿을 먹는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엿은 몸에 좋다고 해서 복엿이라고도 불리고요. 늘어나는 엿가락처럼 재물이 많이 들어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도 합니다. 재운을 부르는 붉은색 돈보에 모란꽃과 엿을 싸서 선물함으로써 새해의 부귀영화를 기원했다고 하네요. 가족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복의 상징으로는요, 또 국화가 있습니다. 국화는 동양에서 재배하는 관상식물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꽃이기도 하고요. 매화와 난초,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의 하나로 꼽히면서 귀하게 여겨져 오기도 했습니다. 늦은 서리를 견디면서 그 청초한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국화는요, 길조와 장수의 상징이라서 도자기나 나전칠기, 화각 등 우리나라 전통 공예작품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국화를 화병에 담아서 향기로운 새해 아침을 맞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떡국 한 그릇씩 드셨나요? 새해하면 또 떡국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옛부터 우리는 떡국 한 그릇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섣달 금음날 제사를 지내며 이 조상신에게 올렸던 가래떡을요, 조상신에게 올렸던 육류와 함께 한 냄비에 담아 끓여내서 식구 모두가 이를 음복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이 설날의 떡국 먹는 풍속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설날 아침에 떡국을 끓여서 먼저 조상신에게 의뢰로 올리고 식구 모두가 음복했던 것처럼요. 가래떡의 긴 모양처럼 오래 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가래떡을 썰어 넣은 떡국을 맛보며 올해에는 떡국에 가족의 건강에 대한 소망을 담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이 말 자체도 참 복스럽게 느껴지는 말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올 한 해 건강복과 돈복, 인복까지 여러 가지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015년 첫날이니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주 삼성전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4년도 4분기 매출액은요. 전분기 대비 15.5% 증가한 54조 7,800억 원으로 영업이익으로는 전분기 대비 18.6% 증가한 4조 8,100억 원으로 예상되면서요. 영업이익 4조 7,700억 원이었던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부분에서는요, 이 스마트폰 물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갤럭시 노트4 출시로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된 것으로 예상이 되며 연말 마케팅비 증가로 전분기 대비 이익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는요, 이 견조한 메모리 업황이 지속될 예정이고요, 비메모리 적자폭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율 효과 등으로 전분기 대비 이익 역시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요, TV 출하량 대폭 증가와 견조한 디스플레이 업황 지속으로 전분기 대비 이익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사업부별 영업이익으로는요, 일단 반도체는 전분기 대비 4,300억 원 상승한 2조 6,900억 원, 모바일 부문은 전분기 대비 2,500억 원 감소한 1조 5천억 원, 디스플레이는 전분기 대비 2,600억 원 증가한 3,200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적 전망에 대한 가시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은요, 최근 1년 이상 이 삼성전자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러나 이 실적 하락을 주도했던 모바일 사업부 실적이 바닥을 확인하고 있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TV 등의 타 사업부들의 실적 방향성 및 흐름이 뚜렷한 편이어서요, 향후 실적 불확실성이 주가에 미치는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부가요, 이 디램의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비메모리의 신규 고객 확보에 의한 가동률 회복 등으로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어서요, 동사 주가 바닥을 견조하게 지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삼성전자가요, 전년 대비 30%에서 50%의 배당 증대를 적극 검토 중이라는 점도 이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이 한 해를 희망차게 맞기 좋은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날, 오늘이 있어서 삶이 또 활기를 다시금 찾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나갈지 즐겁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새해를 맞는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김종길 시인의 설날 아침에입니다. 어떤 시인지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아침에 김종길.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왜인지 요즘에는요, 갈수록 경제도 어려워지고 범죄도 증가하고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에서 말하듯이요, 험난하고 각박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끔 생각해보면 참 살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요, 이 나뭇가지에 이파리도 없고 한 마리 나비도 없지만요, 분명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따뜻해지면 새싹이 올라오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해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된다면요, 날씨가 풀리고 좀 더 따뜻해질 즈음에는 분명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에 조금 더 닮아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새해 더 멋있는 꿈을 꾸시고 더 멋진 스스로를 만들어 가시길, 그리고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길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어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은 이 단어 새해입니다. 1월 1일 오늘을 맞아 여러분은 각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올 한 해 이루고 하시는 바 다 이루시는 2015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경제돋보기 역시 새해에도 알차게 찾아뵐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